안녕하십니까. 농업 정보를 드리는 김농부입니다. 이번 시간에 알아볼 건 뒤쪽에 보이시는 농막을 지을 때 대표적인 주의사항 몇 가지만 한번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하우스 규격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왜냐면 처음에는 시공업자들이 보통 시공을 해주는데 다음에 하우스 규격을 모를 때는 보통 비닐을 주문하면서 이제 사이즈라 정확하게 알아야 주문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런 걸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 아마 이 시공업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사람 잘 모르구나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깨 높이 그리고 총 하우스의 폭, 길이 알고 계시는 게 좋고, 안에 어떤 파이프가 들어가는지 어떤 파이프를 사용했는지도 아는 것들이 좋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이제 밑작업을 할 때 보통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기둥을 박는 경우가 있거든요, 보면. 근데 기둥 박을 때 밑에 콘크리트를 꼭 붓는지 아니면 밑에 꼭 발파이프라는 파이프를 넣는지 또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. 그런 걸 안 했을 때는 우리 사람으로 칠 때 하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위에서 큰 바람이라든지 자연재해가 있으면은 날아가기 일쑤거든요. 그 부분 꼭 체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. 혹시나 하우스를 지었는데 조리개라든지 아니면 하우스 관련해서 그 연결할 수 있는 부속들을 사용하지 않고 용접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 점을 꼭 참고를 해서, 용접은 왜 그러냐면 용접도 분명 강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유격을 허용을 해야 이제 아파트로 치면은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강한 바람에 15cm에서 30cm 정도 큰 고층 아파트들은 흔들린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정도의 흔들림이 있어야 부서지지 않는다 하는 것처럼 하우스도 동일한 상황입니다. 아무런 주위에서 막아주는 게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큰 바람에 큰 자연재해에 어느 정도의 흔들림이 있어야 보존이 되고 유지가 되거든요. 그 부분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농막, 하우스형 창고 같은 경우에는 비닐 꽁꽁꽁꽁 안막처럼 싸매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창문은 꼭 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이게 처음 시공할 때만 창문을 어디에 할 건지 상의해서 가능한 거지, 나중에 다 하고 나서 그거는 불가능에 가깝거든요, 창문을 낸다는 거는. 그래서 웬만하면 많이 내면 낼수록 좋은 게, 안에 햇빛이 안 들다 보니까 습이 굉장히 많이 찹니다. 보통 이런 것들이 창고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. 근데 습이 많은 곳에 뭐 철제라든지 아니면 뭐 부속 자재라든지 이런 걸 다 둔다고 가정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처음에는 막연하게 창고니까 햇빛이 불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야 된다 하시거든요. 그 점 꼭 참고를 해서 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. 만약에 피복을 한다 가정을 하면 피복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물어봐야 됩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, 일중에 갑바가 무조건 웬만하면 들어가는 게 좋은 게, 일중에 갑바가 안 들어가는 경우 보통 비닐, 담요, 차광망 이렇게 들어간다 하더라고요. 그렇게 들어갈 때는 보니까 안에 결로 현상이 생겨가지고 안에 물이 막 떨어져요. 아까 말한 것처럼 중요하거나 철제 같은 거라든지 보관하는데 그 안에 물이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굉장히 싫겠죠. 저도 알아보니까 그 안쪽에 내부에 물이 안 떨어지려고 하면 일중에는 무조건 갑바가 들어가고 그 다음 비닐, 담요, 차광망 순으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이음새 부분은 용접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하우스형 형태가 워낙 요즘에는 많이 있고, 그리고 짓는 방식이 다 다른데 웬만하면 이음새 부속 자재들로 해서 모든 거를 짓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게, 항상 이곳에 머무를 수 있지만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거든요. 옮겼을 때는 부속 자재를 썼을 때는 웬만하면 활용을 다 해서 다시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용접을 하게 된다면 모든 걸 다 잘라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먼 일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슬기로운 기농생활 하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 한번 다뤄봤던 거는 하우스 농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, 다음 또 공유할 내용이 있으면 또 한 번 더 공유하겠습니다. 자, 그럼 감사합니다.